안녕하세요. 픽덕스 코리아입니다. 제양의 파워플레이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약 3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미국 스포츠 베팅 커뮤니티 픽덕에서 메인 픽스터로 활동하고 있는 제양입니다. 어제는 좀 이겼어요. 3대1 했어요. 디트로이트 마엔, 토론토 언더, 피츠버그 승, 그리고 제가 위험 부담을 안고 간 애리조나 vs 클리블랜드 전 언더 개망했습니다. 그거를 영상을 만들어서 공개 픽으로 했는데 어떻게 클블 불펜이 7점을 줄지 저는 예측을 전혀 못했습니다. 근데 2026년 여전히 전체 순위 2위를 유지하고 있고요. 제가 비디오 찍는 시점이 아직 어제 제가 추천한 경기는 시작 전이고 위에 보셨다시피 저 클블 언더는 부러졌습니다만 그래도 어, 피츠버그 승과 이제 주력 승부는 적중을 해서 모멘텀이 있죠. 자세한 랭킹과 기록은 픽덕스.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현재 픽덕과 공식 라이센싱 계약을 맺고 한국의 픽덕 컨텐츠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라이브 스코어에서는 데이터라는 필명으로요, 미국 픽 위주로 라인업을 짜서 고배당 조합 분석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주력 게임이 잘 안 들어와도 고배당 조합에서 필터하실 수 있는 마지막 옵션 같은 거라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제 시스템을 좀 더 간단하게 설명해 보고 싶었습니다. 솔직히 잘 될 때에는 선발 투수만 보고 언더 고르잖아요. 그리고 이기고. 그런 트렌드일 때는 픽스터보다 여러분이 더 잘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인더스트리에서는 절대적 강자는 절대 없습니다. 누구나 틀려요. 하지만 다운 트렌드를 어떻게 벗어나는지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요? 상승세일 때는 픽스터 픽 말고 자신의 픽으로 승부를 보셔야 되고 다운 트렌드가 감지가 됐을 때에는 픽스터 픽을 쓰는 게 맞죠. There's no easy way 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물론 매일 승리를 드리고 싶지만 저도 다운 트렌드 탈 때는 탑니다. 저도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공부한 픽과 제가 누누이 매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현장에서 승부를 거시는 분과 픽을 유통을 해서 믹스를 해서 제공을 하면 그렇게 된다면 제가 업앤다운을 트렌드를 파악을 드리고 제가 못할 때에는 매일 용서를 빌어야겠죠. 그리고 다른 프로분의 픽을 선택하라고 이제 권유를 할 거죠. 그 시스템이 제 채널에는 있는 거죠. 제가 잘할 때에는 당연히 저는 제 픽을 홍보를 할 거고요. 그래서 설명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앞으로 한 약 2, 3주 남은 것 같아요. 구독자 500명은 달성했고요. 3,000시간 달리고 있고 비디오 열심히 찍고 있고요. 현재는 제가 좀 자세히 공부한 경기 두 경기를 무료 영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경기니까 조합을 만드실 수 있죠. 그래서 별도의 조합표는 나가지 않고요. 최종 선택은 당연히 확인할 수 있겠고요. 구독자가 늘어나고 채널 운영이 안정이 되면 더 많은 경기, 다양한 픽스터, 특히 여러분들이 찾기 힘드셨던 미국 프로 픽스터의 픽 유통 계획도 진행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건이 충족이 되면 유튜브 멤버십을 통해서 유료 서비스를 정식으로 시작할 계획입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카카오톡 아이디 또는 설명란에 이메일로 문의주세요. 그래, 오늘도 이제 제가 공부한 경기 분석을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시카고 컵스 vs LA 다저스. 매튜 보이트 vs 저스틴 루블레스키가 선발로 나옵니다. 자꾸 시카고 컵스 경기를 선택하게 되네요.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컵스를 페이드하게 되네요. 제가 일부러 그러는 거 아니고 분석한 결과가 그렇습니다. 자, 다저스가 이제 원정 경기를 하고 있고 이제 시카고가 이제 홈구장 리글리 필드에서 펼쳐지는 경기입니다. 다저스는 아시다시피 서부지구 선두죠. 컵스는 중부지구 2위고 양팀 포스트 시즌 경쟁을 펼치고 있는 팀이고 그래서 저는 이번 선택은 어, 선발 투수와 타선의 세부적인 매치업을 살펴봐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자, 그러면은 선발 투수부터 리뷰를 해봅시다. 그럼 루블레스키는 이번에
참 잘 던지죠. 18경기 등판해서 17경기 선발로 소화했고 11승 2패, ERA가 2.88이에요. 112이닝 동안 87개 K, 윕은 1.02예요. 나오면 거의 모든 게임을 이겼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저는 로블레스키는 믿어야 되는 투수라고 생각합니다. 처음 뭐 네다섯 경기는 좀 이 친구가 과연 다음 경기에도 잘 던질 수 있을까라는 그런 의심. 그런 게 벌써 13경기나 지났고요. 이미 8월이고요. 로블레스키는 이 퍼포먼스를 믿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그 커쇼의 제자잖아요. 커쇼가 로블레스키에게 구종을 늘리는 것보다는 너의 구종을 더 강하게 만들고 너 가진 구종을 그것을 더 써라라는 거장의 레슨을 받고 이번 시즌에 에이스급 활약을 펼치고 있는 투수죠. 그래서 뭐 스탯도 ERA 내셔널리그 6위, 승수가요. 죄송합니다. ERA는 상위권이고요. 윕은 1.02로 4위. 그리고 이 스탯을 보면 이제 루블레스키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던져주는 있는 투수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블레스키는 또 진짜 좀 되게 재미있는 투수인 게 삼진으로 잡는 투수가 아니에요. 그런데 삼진이 필요할 땐 삼진을 또 잡아요. 그 약간 별로 빠르지도 않는 공으로. 어, 어느 정도의 빌러시티는 있는 공이죠. 하지만 그래서 슬라이더 잘 던지고 이제 스트라이크 존 공략하고 타자 특히 그 템포가 빠르잖아요. 그 피칭하는 템포가 굉장히 빠르고 그리고 승부할 때 촉으로 볼 슬로우 커브를 던지는 투수고 여러 가지 전략을 어, 펼칠 수 있는 투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슬라이더가 너무 좋아서 30% 정도 던지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자신감도 높고 그 슬라이더가 낮게 들어가면 이제 헛스윙이나 이제 플라이볼이 많이 나오는 그런 아주 괜찮은 투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뭐 최근 경기에서는 탈삼진도 많이 잡았네요. 스탯을 보니까 콜로라도 전에서 7이닝 동안 9개 K, 오클랜드에서는 7이닝 동안 11K, 그 전 등판에서도 6이닝 동안 7개 K를 잡았습니다. 단순히 ERA도 이제 좋아졌고 로블레스키는 이제 이닝 이터죠. 그 6이닝 이상을 좀 책임질 수 있는 이제 투수라는 거를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로블레스키는 굉장히 안정적인 투수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컵스는 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뭐 PCA, 암스트롱, 부시, 세이아 이런 애들, 스완슨 이런 애들이 있죠. 뭐 있는데 PCA가 출루를 하면 이제 그 주루 플레이를 통해서 뭐 스즈키가 점수를 내고 뭐 컵스도 경기 평균 이제 5.1 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그런 팀이라서 절대 무시할 수가 없는 팀이죠. 그런데 로블레스키 윕이 1.0이잖아요. 그러면 주자가 내보내지 않는데 뭐 PCA 같은 애들이 나가도 그 윕 스탯상으로는 그 아우팅은 그냥 1점 혹은 0점으로 마무리되는 이닝이 많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블레스키가 이제 제가 볼 때 출루를 특히 뭐 PCA 같은 선두 타자 출루를 차단을 하면 이제 기동력이나 이제 연결 공격도 이제 힘을 잃게 되고요. 그래서 컵스의 이제 한 명의 타자에만 의존한 팀이 아니지만 제가 볼 때 출루와 장타가 연결되지 않는다면 이제 득점 효율이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네. 매티 보이드 잘 던지죠. 절대 페이드할 투수는 아니고요. 6승 1패, ERA가 3.41 그리고 윕이 1.20, 66이닝 동안 60개 K, 볼넷은 19개만 허용했고요. 절대 가볍게 볼 수 있는 투수가 아니죠. 그래서 7월에는 ERA가 1.67이네요. 7월에 윕도 0.99네요. 야마모토 수준이네요. 그리고 4경기에서 퀄스를 달성했습니다. 뭐 2경기에서는 모두 7이닝을 소화를 했고 한 경기에는 무실점 투구를 펼쳤습니다. 그래서 로블레스키를 믿느냐 보이드를 믿느냐를 일단 먼저 선택을 해야겠죠.
그래서 두 투수 모두 페이드할 수 없지만 저는 루블레스키를 선택해 보겠습니다. 뭐 보이드가 못 던질 걸 예측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루블레스키가 더 많은 이닝을 보이드보다 던져서 더 안정적으로 막아주고 이제 시카고 불펜이 일찍 등장하니까 당연히 루블레스키가 더 페이버한 선택인 거라고 봤습니다. 네. 뭐 다저스 타선은 뭐 요즘 괜찮게 치고 있죠. 오타닉도 보스턴전에서 홈런도 나왔고 프리만, 배츠, 스미트, 스미트는 아니죠. 배츠랑 프리만이랑 쇼웨이랑 테오스카, 파에스 뭐 이런 타자들이 있으니까 뭐 보이드를 공략한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뭐 타율도 높고 다저스도 솔직히 5.1득점을 해서 사실 두 약간의 페이버에 있는 투수가 있는 다저스의 오펜스로 저는 시카고 컵스를 충분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불펜 두 팀의 불펜을 좀 봤는데요. 다저스는 다저스는 또 별로 안 좋지만 사실 컵스가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사실 뭐 그렇게 좋지 않은 다저스의 불펜과 그리고 컵스의 불펜 양 팀이 약간 동일하다고 봤고요. 그래서 컵스가 승리하기 위해서는 보이드가 6이닝을 2실점으로 막아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다저스의 타선이 3점을 낼 수 있을 것 같고 로블레스키가 이번 시즌에 11승 2패를 기록하고 있고 긴 이닝 소화 능력 모두 안정적인 편이라서 저는 다저스의 승이 맞는 것 같아요. 이 경기는. 네. 자, 전개가 이제 루블레스키 안정적인 투구를 바탕으로 버티고 4회 7회에 보이드와 컵스 불펜 상대로 득점을 만들어서 앞서가는 흐름을 저는 생각했습니다. 예. 그래서 뭐 0대0, 1대0 이런 상황이 벌어지다 이제 4회에서 7회에 점수가 나는 언더의 흐름을 상상해 봤고요. 그리고 컵스가 뭐 쉽게 물러난 팀은 아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선발의 현재 9위와 타선의 전체적인 깊이 그리고 불펜의 가용 지원까지 종합해서 다저스 쪽에 더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LA 다저스 승을 선택할게요. 시카고 컴스 팬들한테 죄송합니다. 다저스 승 선택하겠습니다. 자, 다음 경기는 뉴욕 양키스 대 세인트루이스 카디널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는 언더로 선택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저께 비디오를 찍을 때는 분명히 맥그리비가 오늘 등판하는 투수였는데 그게 리베라토레로 바뀌고 맥그리비를 캠 슬리틀러 뉴욕 양키스 전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부분은 운 좋게 맞기를 원하는 제 비디오가 맞기를 원하는 방법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양키스와 이제 세인트루이스의 경기를 언더로 선택했습니다. 맥그리비가 잠깐만요. 세인트루이스가 토론토 전 출전 예정이었는데 양키스전에 출전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저는 세인트루이스 구단이 맥그리비를 얼마나 믿고 있는지가 확신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선발이 이동이 되면 당연히 선발이 왜 이동됐을까를 생각을 해야겠죠. 그래서 당연히 뉴욕 양키스전을 생각해야 되는 거고 캠 슐리틀러와 맥그리비의 대결을 세인트루이스는 믿고 있기 때문에 맥그리비를 출전시켰다고 생각합니다. 네, 양키스는 뭐팀 성적에는 앞서 있죠. 근데 뭐 요즘에 뭐 약간 점수를 잘 못 내고 있고 하지만 뭐 어떻게 불펜이 살아나고 참 야구는 참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 이 경기는 선발을 보고 언더를 선택을 하는 접근을 하겠습니다. 선발 투수의 특성을 활용해서 언더로 접근하는데요. 슐리틀러는 이번 시즌에 정말 대단하죠. 23경기 10승 6패 ERA는 2.04,
윕은 0.91. 이렇게 특 S급 이런 투수들은 이렇게 0.9의 윕을 찍나 봐요. 0.9는 거의 주자가 안 나간다고 보면 되는 약간 스탯이잖아요. 그래서 136이닝 동안 무려 165개의 K가 있었고요. ERA는 아메리칸 리그 2위, 윕은 1위입니다. 이닝 소화력은 이제 리그 2위, 탈삼진은 상위권이죠. 그래서 이 정도의 안정감을 주는 투수는 메이저리그에 뭐 모르겠어요. 스킨스가 솔직히 더 불안한 거 아닌가요? 슐리틀러보다. 슐리틀러는 단순히 빠른 공만 가지고 있는 투수가 아니죠. 그래서 후반에 형성되는 이제 커터와 이제 슬라이더를 활용하면서 배트 중심을 피하고요. 당연히 포심인 투심 필러시티도 있는 친구이죠. 그래서 이제 빠른 공이 들어가는 이제 타자에게 이제 커터가 들어오면은 배트가 안쪽에 맞고요. 변화구를 의식하면 이제 빠른 공으로 이제 헛스윙을 유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종사의 속도 차이가 움직임이 뚜렷하기 때문에요. 한 가지 구종만 노리고 들어가기는 어려운 투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 정도 스탯이 있고, 뭐 15경기로 경기 넓혀도요, ERA 윕이 2.32, 0.93이에요. 그래서 일시적인 상승세가 아니라, 아까 보이드 같은 거는 사실은 애들은 일시적인 상승세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슐리틀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압도적인 에이스라고 보시면 되는 것 같습니다. 세인트 루이스 타선은 잘 못 치죠. 2할 3푼 9리, 홈런은 100개를 약간 넘고요. 장타율은 3할 7푼 7리. 이번 시즌은 뭐 졸단 워커, 에레라 이 두 친구뿐이 없는 것 같은데, 벌레스는 뭐 약간 살아날 것 같긴 합니다. 뭐 장타를 생산할 수 있지만 웨더홀트가 좀 슬럼프죠. 뭐 타선 전체가 꾸준하게 득점을 올리는 팀은 좀 아니죠. 그래서 좀 공격을 믿을 수 없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 이런 오펜스를 가진 팀이 이제 슐리틀러를 만나고 윕이 0.91을 기록하고 있는 슐리틀러를 만난다면 분명히 부담이 되겠죠. 뭐 장타 한두 개 맞아서 세인 루이스가 이길 수도 있고, 양키스가 뭐 반대로 그렇게 이길 수도 있는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주자가 매회 쌓이면서 그 언더 배터의 심장을 진짜 먹게 만드는 그런 짜증나는 경기들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저는 5회까지 득점 기회를 거의 못 만들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인루이스가. period.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맥그리비는 어저께 설명했으니까 좀 간략하게 설명을 할게요. 4승 9패, ERA 3.57, 윕 1.20, 그리고 뭐 패가 많지만 뭐 당연히 이제 세인루이스 타선 득점 지원이 부족한 경기들이 많았고요. 맥그리비는 뭐 슐리터처럼 뭐 강력한 구위를 던지는 투수는 아니지만 뭐 다양한 구종을 땅볼 유도를 하고 좀 안정적인 투수예요. 그래서 뭐 전 아우팅에는 좀 스트러글링 했지만 양키스 타선 상대로 좀 볼넷을 안 주고 좀 안타가 쌓이는 걸 막고 홈런을 피한다면, 저는 맥그리비가 평소처럼 볼넷을 억제한다면, 그리고 홈런을 맞더라도 이제 솔로 홈런, 양키스가 제일 잘하는 솔로 홈런 포로를 피해를 제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양키스는 156개 홈런 위주의 타선이고 세인루이스보다 훨씬 강한 장타력이 있는 팀이에요. 경기 득점도 4.6점, 세인루이스의 4.3점보다 높고요. 뭐 양키스는 뭐 타율은 낮죠. 장타가 좀 안 나오면 사실 생각보다 언더가 많이 나오고 있죠. 홈런이 그런 의미겠죠. 매 경기 나올 수 없기 때문이니까요. 그래서 그 맥그리비가 제가 볼 때는 뭐 커맨드가 되고 낮은 코스로 유도를 하고, 지금 약간 양키스 타선이 벨린저도 없고 저지도 없는 상태라면 스펜서가 좀 해주긴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맥그리비를 믿어보는 게 정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제 두 투수를 믿는 상태에서 불펜으로 넘어가 봅시다. 불펜도 양키스 불펜이면 오버를 선택을 했었죠. 하지만 최근에 또 평균 자책점과
뭐 불펜이 뭐 괜찮게 뭐 선전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세인루이스의 불펜 ER은 좀 높지만 그래도 양키스의 주요 타자가 없는 점을 감안을 하면 저는 특히 맥그리비와 슐리틀러가 긴 이닝을 소화해 준다면 양키스와 세인루이스 불펜 모두 이제 좀 여유 있는 상황에서 등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저는 세인루이스 쪽에서 많은 점수가 나오지 못할 경기라고 생각하고 맥그리브가 후격 털리더라도 이제 4, 5점을 기록을 하고 이제 세인루이스가 뭐 1, 2득점에 그친다면 이건 언더 흐름이 될 수뿐이 없는 앵글이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경기 초반 1대0, 2대0 정도 되고 6, 7이닝 되면 이제 안정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두 투수의 강한 퍼포먼스를 믿고요. 세인루이스의 타선을 배제를 하고 양키스의 주전 선수가 없는 맥그리비가 홈런을 막아주는 그런 시나리오를 하면서 저득점 언더 경기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네. 늘 준비한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경기 시작 전에 선발 투수 변경과 죄송합니다. 비디오 찍고 나서 선발이 이렇게 변경이 돼요. 전 좀 일찍 찍는 편이라서 양해 부탁드립니다. 최종 라인업은 반드시 확인해 주시고요. 모든 선택은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